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민트병원 김건우고요. 골반 통증이라는 강의 제목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사실 이 골반 통증 뭐 지금 여기 정형외과 학회는 아니지만 외과나 정형외과 학회 가면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스펙트럼의 그 골반 통증 원인이 있겠죠. 사실 그걸 이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혈관 클리닉에서 또 제가 실제로 그 프랙티스 하면서 골반 통증에 대한 그런 어, 제 프랙티스를 이제 많은 순서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페인은 당연히 이제 머크 매뉴얼에 따르면은 스페시픽 너브 파이버의 페인 리셉터의 어떤 그 인조리나 어떤 그 화학적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럼 바스큘라 페인은 뭐냐? 블러드 플로우의 어떤 장애, 티슈에 뭐 이스케미아가 있다든지 혹은 바스큘라이티스 자체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든지 혹은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그 컨제스천이 오게 돼서 생기는 뭐 DVT나 베리코스 페인이나 여러 가지 정맥 질환들이 다 바스큘라 페인에 포함되겠습니다. 일단 크로닉 펠빅 페인이 저희가 이제 그 혈관 질환을 골반 통증을 연결시켜서 볼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의는 이제 6개월 이상 non cyclic cyclic pain, 펠빅 페인을 말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머스큘러스케렐탈 코즈가 가장 많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서는 엔도메트리오시스가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 펠빅 컨제스션, 어디전, 뭐 등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펠빅 페인 환자들을 이제 클리닉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게 어큐트한지 크로닉한지 먼저 이제 히스토리를 다 들어봐야 되겠죠. 뭐 일주일 전부터 뭐 엉치가 아파요, 뭐 골반이 아파요. 사실 혈관일 가능성은 있지만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다른 머스큘러스케레탈 코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닉하게 된다면 이제 마이오파시아 페인인지 비세럴 페인인지 바스큘라 페인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스펙트럼이 많은데 저희가 마이오파시아 페인은 어쨌든 텐더니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나 디클루테럴 신드롬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어쨌든 그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징 그 다이그노시스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세럴 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체로 덜하고 약간 특정지어지지 않는 부분에 넓은 범위의 통증이 많은데 여자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엔도메트리오시스고 남자는 가장 많은 게 크로닉 프로스타티티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해내고 난 다음에 남은 통증들이 바스큘라 페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바스큘라 페인일 경우에 아테리알인지 비너스인지 약간 이런 증상이나 그 심스템이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테리알 페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움직이거나 걷거나 했을 때 이스케믹 코즈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날 거고 비너스 페인은 오히려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스큘라 페인으로 진단이 되면 리캐널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저희가 그 비너스 펠빅 페인에서 접하게 되는 게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입니다.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은 이제 펠빅 베리코스 베인이 그 펠비스에 진단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맞는 크로닉 펠빅 페인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 진단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직도 좀 진단에 대한 그 이제 컨트러버시가 있지만 업도미널 초음파와 트랜스바지널 초음파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혈관이 늘어난 것과 뭐 리플럭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너그래피가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오바리안 베인 아나토미는 일단 파라유테라인 플렉서스가 오바리안 베인으로 리플럭스되고 드레인이 되고 랩트 오바리안 베인은 랩트 레날 베인으로 라이트 오바리안 베인은 IVC로 대부분 이렇게 아나토미가 형성돼 있고 펠빅 베너스 플렉서스의 상당 부분의 드레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오바리안 베인의 그 컨제스션, 딜라테이션과 리플럭스가 생기게 되면 아래쪽 파라유테라인 플렉서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펠빅 베리코시티라고 그러고요. 펠빅 베리코시티와 오바리안 베인 리플럭스가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의 패솔로직 아나토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부인과에 오신 분들은
트랜스 바자널 초음파를 통해서 이 자궁 내에 늘어난 혈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부인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산부에서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새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부인과 원장님들은 이게 혈관이 늘어나 있네요, 혈관 센터 가보세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터 오바리 근처에 베인이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스펙트럼으로 이제 리플럭스를 볼 수 있고요. 컨티뉴스한 리플럭스 또는 레날 베인의 그 도플러 웨이브폼이 랩터 오바리안 베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CT나 MRI를 통해서도 이렇게 랩터 오바리안 베인이 리플럭스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파라유테라인 베인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진단적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MR 엔지오그래피를 통해서 랩터 레날 베인에서 펠비스로 리플럭스 되는 랩터 오바리안 베인을 찾을 수 있고, 아래쪽에 늘어난 펠빅 베리코시티가 다이나믹하게 보입니다. 세지탈 영상에서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베인들이 펠빅 베리코시티입니다. 이러한 그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은 먼저 약물 치료와 일단 그 운동 치료, 그 생활요법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르몬 요법과 또는 베너 액티브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리플럭스가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부인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히스테크토미를 하는 경우가 아직은 지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해서 오바리안 베인 엠볼리제이션과 파라 유테란 플렉서스를 이제 스크lero스라피로 줄이는 치료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으로 이제 진단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지만, 펠빅 베리코시티가 있고 크로닉 펠빅 페인이 있다고 반드시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디케이션이 바스큘라 페인의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저희가 확신이 있어야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이 이제 치료를 하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크로닉 펠빅 페인의 양상은 주로 이제 베너스 하이퍼텐션에 의한 통증들이 다 그렇듯이 헤비하고 덜한 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나 튜머나 캔서, 다른 뉴로머스큘라, 머스큘러스케레탈 디지즈를 이제 룰아웃한 상태에서 그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증들은 자세에 따라서 변한다든지, 오늘 하루의 시간에 따라서 아침보다 오후에 심해진다든지, 혹은 이제 앉아 있을 때, 혹은 서 있을 때 심해진다든지, 그런 변화를 있는 경우에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에이티피컬 베리코스 베인, 벌바나 버턱이나 이런 데 베리코스 베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스페시피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 현재는 그 수술을 하는 그룹도 있고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룹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가 지금 성적이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후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이제 그 증상 경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한 그 RCT에서 12개월째 그 히스테렉토미보다 페인 경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술하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세워서 이제 컨제스션을 이제 일으키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베너그래피를 통해서 랩터 오바리안 베인의 리플럭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카테타와 와이어를 진입하고 보시면 이제 그 베리코시티가 확인이 됐고요. 들어가서 확인된 뒤에 여기 아래쪽에 베리코시티를 스크레로스라피, 그 파이브로베인을 이용해서 3% 파이브로베인을 이용해서 스크레로스라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예전에는 코일만 사용하는 그런 엠볼리제이션 테크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폼 스크레로스라피를 해서 조금 더 통증 경감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게 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아래쪽 베리코시티를 치료한 다음에 위쪽에 그 오바리안 베인을 코일 이용해서 정맥류 안에 한 30분 소리가 나요.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정맥에서 보이는 정맥 우측 라이트 오바리언 베인과 일리악 베인에서 다른 리플럭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역류하는 리플럭스하는 그 랩트 오바리언 베인과 벨코시티가 다이나믹 MR 엔지오그래피에서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그 펠비스 주변에 벨코시티가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이고 물론 통증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로우백 페인으로 오신 분들도 그 MRI를 그 L스파인 MRI를 보다 보면 아orta와 레날 키드니 사이에 이런 그 동그란 혈관 구조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랩트 오바리언 베인이 늘어난 펠빅 컨제스천에 의한 통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들도 늘어난 걸 확인한 골드 스탠다드를 확인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펠빅 페인을 만들 수 있는 그 비너스 디지즈는 너크래커 신드롬 많이 아시죠? 랩트 레널 베인이 SMA와 아orta 사이에서 정상적인 코스지만 다른 그 각도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눌려져서 생기는 통증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헤마츄리아나 또는 이제 다른 백페인이나 이런 통증들이 올 수 있지만 마일드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바리언 베인 리플럭스가 자라면서 또는 테스트킬러 베인 쪽으로 자라면서 펠빅 페인이 오게 됩니다. 18세 여자 환자고요. 너크래커 신드롬과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에 뭐 간하고 여러 가지 그 복강 내 공간이 작아서 랩트 레널 베인이 눌리면서 아래쪽으로 펠빅 컨제스천이 생긴 경우고요. 들어가서 랩트 레널 베인에서 플로우가 랩트 오바리언 베인 쪽으로만 흐르는 펠빅 컨제스천을 확인한 후에 일리악 베인은 괜찮았고요. 여기서 역시 발론 그 랩트 레널 베인 쪽을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 펠빅 컨제스천을 스크레럴 세라피와 엠볼리제이션으로 치료한 경우입니다. 너크래커 신드롬에 대한 뭐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는 발론을 한 경우 뭐 크게 효과가 없지만 그 스텐트를 하는 경우는 또 나이가 어린 경우에서는 또 그 컨트로버시가 있어서 발론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3개월 후에 그 MR 엔지오그래피에서 왼쪽 랩트 오바리언 베인과 펠빅 베리고시티가 보였던 게 보이지 않고요. 역시 통증은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메이서너 신드롬이라고 랩트 커먼 일리악 베인이 라이트 커먼 일리악 알테리에 눌려서 생기는 병이 있을 수 있죠. 주로는 이제 랩트 렉의 스럼보시스로 이제 오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경감 이제 그 마일드한 경우에는 이렇게 랩트 파라 버테브랄 플렉서스의 컨제스천을 만들어서 백페인이나 버턱 페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가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또 이제 이건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버드 키아리 신드롬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IVC가 막히는 경우에도 아까 보여줬던 그런 환자분과 같이 파라버테브랄 플렉서스에 하이퍼텐션이 오게 되면 결국 얘도 백페인이나 버턱 페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치 디스크 환자처럼 레디큘러 패시가 있었던 환자고요. 버드 키아리 신드롬을 이제 벌룬 엔젤플라스티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환자는 이제 버턱 페인으로 온 환자인데요. 이 히스토리를 잘 들어보니까 움직이면 아파지고 우리가 그 아테리얼 이스케미아처럼 파잉이 있었던 클라우디케이션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버터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에서 봤더니 좁아지거나 막힌 건 그 다리 쪽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플로우 패턴이 바이페이직으로 좀 약해져 있었고 라이트와 랩트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리악 알테리 초음파를 트랜스 업도미널 초음파를 했고 거기서 약간 톨토스한데 잘 보이지 않는 스테노시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베인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MR 엔지오그래피에서 랩트 익스터널 일리악 아테리가 이게 끊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테리오그래피에서 인터널 일리악 알테리가 좀 늘어나고 잘 보이고 익스터널 일리악 알테리는 끊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오클루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벌룬 익스텐더블 스텐트를 넣고 나서요. 리캐널리제이션 해주고 다시 찍은 엔지오그래피에서 개통된 모습이고 버턱 페인이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진단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바스큘라 코즈에 의한 펠빅 페인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이러한 펠빅 페인의 진단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른 질환들을 룰아웃하는 과정에서 피지컬 리그즘이나 디테일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가장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 바스큘라 클리닉 선생님들도 펠빅 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